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클럽 출범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18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인 한반도 클럽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클럽에는 북한을 겸임하는 21개 주한공관이 참여합니다. 이들 공관들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쌍방향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클럽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클럽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1차 한아랍연맹 정례협의회 개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20일 목요일 서울에서 제1차 한아랍연맹 정례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측은 권희석 아프리카 중동국장이 그리고 아랍연맹 측에서는 파델 무하마드 자와드 카딤 아랍연맹 정무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제1차 한아랍연맹 정례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되게 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중동 정세, 그리고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국과 아랍연맹 간의 협력 등입니다. 이러한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와 아랍연맹 간 영내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YTN의 김미준 기자입니다. 지금 이집트 테러 관련해서 신속 대응팀이 언제 도착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속 대응팀이 이미 현지에 도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했고요, 어제. 현장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정확한 스케줄은 한번 좀 확인을 해서 이 정례 브리핑 후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국민TV 김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에 참석하셔가지고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하신 바 있는데요. 외교부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외통위 간사가 선양 총영사를 소환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사께서는 언제 한국에 입국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간사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통위 간사께서 선양 총영사를 출석 요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외통위에. 혹시 언제 출석하시는지 스케줄 파악이 되셨는지요? 네. 외교부 장관이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한 그 취지는 아마도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중국 측에서 이와 관련한 외교 경로를 통한 접촉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선양 총영사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 문제는 오늘 요청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논의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네. 어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북중 간 출입경 문서를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반면에 오늘 윤병세 장관은 국회에서 선양 총영사관에 입수한 문건은 중국 허룽시 공항국에서 발급한 발급 사실 확인서 한 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부처 장관의 설명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유의성의 출입경 기록 확인과 관련한 대검찰청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본부는 이러한 협조 요청을 그 주 선양 총영사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주 선양 총영사관의 결과 보고를 대검찰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 통화일보 조승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 오전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일본 대양주국장도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점심때 조태용 본부장을 만났던 것으로 들었고 또 늦은 오후에는 이상덕 국장도 만날 텐데요. 어느 수위까지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은 현재 일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그러한 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하라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방한권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번에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의 공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즉 한 개의 대사관과 두 개의 총영사관. 이 세 명의 공관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 본부의 소관국장으로서 참석하기 위한 것이 방한의 주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서로 관계자들 간에는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만나는 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 기회에도 카운터파트인 우리 측 외교부 동부화국장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카운터파트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이니까 마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하시면서 일본으로부터 정식 요청을, 그러니까 한일 외교회담에 대해서 정식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식 요청이 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까? 글쎄요, 그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셨는데 외교 경로로 정식 요청이 있어야 또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사히 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기시다 외무성 발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날에 그 실현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으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일 간의 국장급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는 지난 연말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후에는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장급 회의가 한일 관계 개선 계기가 된다고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의 방한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표명해온 입장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테고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방안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V조선의 최우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이치타 일본 영토 담당상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얼토당토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참견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남의 나라 영토를 가지고 무슨 날이라는 행사를 한다 그러고
또 거기에 정부 인사까지 보내는 행위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은 수차례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걸 두고 적반하장으로 간섭한다고 하는 것이, 참견한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 발언인지 양식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TV조선의 최우정자입니다. 네. 외교부가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서 중국 그 허룽시의 허룽공항국의 출입경 기록을 받아서 이제 검찰에 전달을 한 거잖아요. 이 문건과 검찰이 법원에 해당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가 동일한 건가요?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검찰청이 유의성의 출입경 기록을 보내오면서 협조를 부탁해 왔습니다. 확인해 달라고. 따라서 외교부 본부는 이것을 주 선양총영사관에 보냈고 주 선양총영사관의 결과 보고를 대검찰청에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TV조선의 최우정 기자입니다. 선양총 영사관에서 확보한 서류는 그 중국 정부와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한 건에 대해서 외교부가 전달을 해주고 결과를 또 전해준 것입니다. 대검찰청의 그 기자 발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두 건의 서류는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발급 사실 확인서 자체도 위조됐다는 그런 중국 대사관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제가 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요. 네. 그 선양총영사관에서 대검 요청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그 문서에 대해서도 중국 대사관이 위조됐다는 그런 입장은 내지는 않았습니까? 그 문서는 그거와 상관없는 문서입니까? 본부로부터 전달받은 그 문서, 출입경 기록, 대검찰청에서 온 것입니다만 그것을 중국 정부 측에 확인을 했고 그 확인받은 결과를 다시 대검찰청에 전달해 준 것입니다. 네, TV조선의 최우정 기자입니다. 네. 검찰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는 총 3개고요. 그중에 한 건을 외교부, 그러니까 중국 주재 선양총 영사관에서 받은 것이고, 근데 이제 검찰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3건 모두 중국 대사관에서는 위조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중국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그대로 검찰에 전달한 것이고, 검찰이 낸 게 중국에서는 이를 위조라고 판단을 한 게 맞습니까? 지금 외교부가 3건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3건 중에 한 건을 네. 받아서 검찰에 전달했는데 검찰이 재판부에 낸 그 문서가 중국 대사관에서 위조라고 판단을 했다. 이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 선양총영사관에서 중국 측의 확인을 받아서 보낸 문서도 위조라고 한 것은 맞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그대로 검찰에 전달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그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 쪽은 위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교부는 그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외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중국의 주장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서로 배치되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검찰청에서
문서를 첨부해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주 선양 총영사관에 보내 또 그 결과를 받아서 대검찰청에 준 것입니다. 그것에 상의가 있다고 하면은 검찰 측에서 밝혔듯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작업이 있다면은 외교부로서는 필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사실관계 확인 요청했을 때는 그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확인을 중국 쪽에서 한 것이죠. 좀 이해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받은 출입경 기록을 첨부해서 전달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검찰 쪽이 이렇게 처음 외교부가 했을 때 그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중국 허룽시 당국 쪽에서는 그 출입경 기록이 맞다고 사실을 확인해 온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양 총영사관에서 보고한 결과를 검찰 측에 전해준 것입니다. 국민TV 김지혜인데요. 네. 그러면 외교부와 선양 총영사관 사이에서는 다른 뭐 개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외교부는 선양 총영사관에서 받으신 문서를 그대로 검찰 측에 전달하신 거죠? 지금 수차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외교부 본부는 유희성의 출입경 기록 확인과 관련한 대검찰청 협조 요청을 주 선양 총영사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주 선양 총영사관의 결과 보고를 대검찰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TV조선의 최우정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이 금요일 날 오후에 불거졌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그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를 언론을 통해 보셨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외교부에서 전달한 문서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가 같습니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는 그것을 확인할 입장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조금 전에와 같은 그런 협조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재판의 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외교부가.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이 있어서 선양 총영사관에 보냈고 그 결과를 또 대검찰청 측에 전달해 준 협조를 한 것입니다. 네. 뉴스원 조영빈 기자입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출입경 기록을 선양 총영사관에서 조작을 했거나 위조를 했다라고 문의를 확인을 하셨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외교부가 규명할 사안이 아니고 이것이 위조가 확실하다면은 검찰이나 관계된 기관이 규명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불분명해서 그러는데요. 그럼 외교부가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서 최초로 확인했을 당시에는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검찰이 준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그 위조라는 얘기는 안 했나요? 그것을 선양 총영사관이 중국과 조치해서 보내온 결과를 검찰 측에 준 것입니다.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 내용이 위조라는 게 맞다는 걸 확인했을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의 김희준 기자입니다. 네. 모든 그 제외 공간들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외교부 본부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영사관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도 외교부 본부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무슨 만약에 말씀이십니까? 그 공문서를 위조했다거나 조작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것도 일종의 위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외교부 본부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위법 여부는 현재 이것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성격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TV조선의 최호정 기자입니다. 오늘 네. 윤병세 장관님하고 로이스 잠시만요. 네, 하원 하원 외교위원장이 만났는데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어저께 이병기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 외무성 방문하셔가지고 네. 사이키 사무차관님과 회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논의 내용과 거기서는 그러면 한일 외교 장관 회의라든지 아니면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는지 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사님의 방문은 오늘의 장급 회의와 연관돼 있는 일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재하는 외교관과 그 나라의 외교부 간에는 늘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병기 주일 대사도 현지 주재 대사로서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라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하라 국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일본의 3개 공관의 장들 회합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